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팔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엄윤상입니다. 이제 이번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직접 경험했던 스마트 스토어 운영 과정과 좋았던 점 또는 이제 아쉬웠던 점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좀 배웠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 중에 이제 조금 짧게 경험해 보고 공부했던 것들이라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알게 된 계기는 2 학년 때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알게 되었는데 '아니 한번 해 봐야지.' 하고 내내 인제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인제서야 시작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인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인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인제 특히 초기 비용이 적고 운영이 간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적고 운영이 간편해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는 데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 검색 및 광고를 통해서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어의 이름을 정해야 했는데, 이제 제가 팔고자 하는 상품과 스토어의 이름이 연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팔고자 하는 상품을 정해야 했는데요. 이제 저의 상품 선정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할지, 또는 이제 어떤 연령층이 쇼핑을 많이 할지,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상품 선정을 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의 검색 트렌드 및 급상승 검색어 이력, 쇼핑 카테고리별 검색 트렌드를 제공해 주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30 대부터 50 대까지의 여성을 타깃으로 상품을 선정을 했고, 이제 이 타겟층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 끝에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팔아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에 맞게 스마트 스토어 이름도 건강과 관련 지어서 건강하고 좋은 상품을 파는 스토어라는 느낌이 들도록 인제 짓게 되었고, 인제 스토어도 개설되었고 상품도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이제 위탁 판매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입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할 것인지 이제 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위탁 판매와 사입 판매의 개념 차이는 간단하게 상품 재고를 누가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위탁 판매는 인제 미리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매입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입 판매는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재고를 보유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각각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위탁 판매의 장점으로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상품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리스크가 없고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재고 부담이 적어서 다양한 상품을 여러 채널에 판매해 볼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빠르게 판매 채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도매처에서 제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도매처가 가격 정책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유통 구조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다는 것,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 그리고 내가 직접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 문의나 교환 및 환불 등 CS 대응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쇼핑몰의 브랜드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쇼핑몰 브랜딩이 어렵다는 점이 이제 위탁 판매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입 판매의 장점은 이제 본인의 소싱 능력에 따라서 매입 비용을 확 낮출 수 있고, 본인이 상품 가격 정책을 정할 수 있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상품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환, 환불 등 고객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행사나 묶음 배송 등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상품 구성으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상품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재고 보관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인제 부피가 큰 상품의 경우 이제 별도 창고를 마련하는 데 비용을 써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고 비용 자금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품 검수부터 포장 배송까지 직접 해야 해서 판매량이 늘수록 배송 업무가 커지는 배송 업무 부담이 커지는 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인제 저는 초기 자본이 적고 상품 재고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위탁 판매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탁 판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 상품을 스토어에 등록해서 판매 중인데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유명한 스토어와 상품이 이제 상위 페이지를 점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 이제 저는 광고를 이제 일절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충분한 광고를 동반하지 않으면 상위 페이지에 노출될 기회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상품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인제 적은 자본이지만 '쪼끔이라도 광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쪼끔씩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는 인제 자본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홍보글을 작성하면 마케팅이 그래도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블로그 작성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 부분은 인제 쪼끔 저를 힘들게 한 부분인데, 몇 가지 애를 먹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스토어 등록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 상품을 구매하려면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도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품을 소싱할 수 없고, 다른 사이트보다 쪼끔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입찰 경쟁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없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괜찮은 온라인 창업 플랫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경험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고, '앞으로 이 어떤 분야에서든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든 스토어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스토어를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